예, 오늘 이렇게 시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귀한 정말 바쁘신 분들이실 텐데 이런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생활정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또 많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에서 많은 좋은 선도적인 성과들을 내서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도 또 도움이 확산이 되고 또 실제로 한국 사회가 그런 방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데 많이 기여하신 그런 단체장들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염태영 시장님 좀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 자치분권의 영역에서 보면 기초지자체들에게 많은 권한과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발표 주제가 굉장히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 실국장님 전체 교육용 자료로도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거대 도시, 그러니까 도시의 정책이 전환이 필요한데 그 방향은 어떤 넓은 공간을 그냥 그대로 과거처럼 거점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들 25개, 서울로 따지면 25개 자치구일 테고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핵심에 경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도 올해 이전부터 어떤 전환도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환을 위한 10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감염병은 사실은 이게 검은 백조와도 같은 사건이죠. 누구도 이렇게까지 모든 세상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이것을 이런 수준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는 이것이 블랙 스완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예견된 이 기후 위기라던가 아니면 우리들이 산업 문명이 초래한 이 인수 공통 감염되는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또 예견된 부분도 있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랙 스완이라고 우리가 검은 백조라고 말하는 것의 함의는 나심 탈레브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금융분석가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예견하면서 한 얘기지만 함의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바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요즘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뉴 노멀의 필요가 사실은 나오는 거죠. 이제 말로서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서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발표의 주제 핵심은 도시의 전환에 관한 것이고 그 핵심에는 경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병의 생태학 이미 얘기를 했고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면에서 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은 더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생태 발전도 그렇고 동물들의 살처분도 그렇고 이미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도 겪고 있고 많은 더 이상 여기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런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뭔가 전환이라는 것들에 대한 요구와 필요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요구받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게 전환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차가 있어서 지금 돌아가나요? 오케이. 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혹은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응했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설명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노멀을 넘어서는 것이죠. 정상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은 정상적 해법,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노멀 사이즈, 정상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기후변화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뉴노멀을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 현대 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규모의 문제는 드디어 지구 차원에서의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고, 경제학자 스턴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서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도 아마 인류는 전 세계 경제는 GDP의 5%에서 20% 정도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2006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GDP의 20% 그린 뉴딜이든 또는 GDP의 성장률이 뭐 5%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런 예견 자체가 정말 틀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넘어서려면은 어떤 관점이 중요한가? 저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정말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경제가 마치 저희가 성장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 경제학자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또는 경제학은 예를 들어 외부성이라는 이름으로 꿀벌이 온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거나 그런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학과 경제학이 만나야 된다. 경제에 대한 철학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다 알지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이분이 예정에도 없이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보이저 2호에게 돌아서서 지구를 찍으라고 했더니 나온 저게 창백한 푸른 하나의 점이 지구라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우리들에게 준 충격은 엄청난 것인데요. 이 우주적 사유에 대해서 이 창백한 푸른 점의 의미는 우리의 지구나 우리 모두의 존재가 대단히 미미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그 미미하다는 것이 만들어낸 어떤 성찰과 반성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사피엔스의 유발 하랄이라든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가 많은 문명에 대한 지구 거대사의 관점에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우주의 역사에서 지구의 탄생, 그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밤하늘의 별을 못 보고 아이들은 해는 백일동과 백이동 사이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자연과 생태를 환기해내는 게 어렵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 분절적인 어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경제라는 걸 대단히 고립적으로 사고를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현실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인식이나 철학적 사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시스템은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사물 인터넷 대응하자고 하는데, 개인적 차원으로 무한 경쟁 속에 대응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닌 것이죠. 4차 산업혁명, 기본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모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존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 노동력을 구매하지 않고 그건 너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 시스템 오류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논의도 그렇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들을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단체장님들, 미래 세대 모든 미래 세대 시민들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청소년 기후 행동으로도 나오고, 많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의 미래의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응답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도 그런 문제에 대해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하기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 보면 이제
탄소 배출 제로 학교의 문제나 아니면은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거의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은 굉장히 많은 17가지 과제가 있지만 이런 거 핵심의 방법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유네스코나 또는 유엔에서 지속가능 SDGs라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교육으로 이것들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학교 채식 선택권의 도입에 있어서도 단순히 급식에다가 채식을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 동물권이나 공장식 축산이나 지구의 사막화나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로컬 푸드, 태양광, 자원순환, 지역 순환 경제, 또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미 나오미 클라인이 얘기한 대로 이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와 지구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본주의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이 이제 문제일 텐데 결국 저희들은 이번 팬데믹 상황은 이런 경제 시스템이 결코 답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도한 것은 이 위기 시에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윤 동기를 움직이는 민간 경제는 굉장히 무기력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이나 삶의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글로벌 이윤 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구리 시장님 또 수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방역과 나중에 가면 아마 식량과 먹거리 문제, 에너지 문제, 보건의료 등이 바로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사실 경제학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로컬을 강조하고 생태 용량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미 1960년대에 미국의 케네스 볼딩이라는 경제학자는 우리는 카우보이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행성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경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슈마허라는 사람이 이미 1970년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무한 성장이 답이 아니고 어떤 뛰어난 경제학자도 무한 성장을 이야기한 건 없고요. 어떤 생명체도 무한히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암세포를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경제학의 이야기들이 그러나 주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안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 콜튼이라고 경영학을 하고 스탠포드 교수였던 분이 말하는 대안은 문제는 아시아 빈곤 문제 해결이 자기들의 경제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서구의 경제 산업 문명 자체가 문제구나라는 반성을 서울시 컨퍼런스에 와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기하는 대안을 보면 여기 많은 우리의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로컬 푸드, 마을 기업, 에너지 자립, 공정무역, 보행 친화 도시, 투기금융에 대한 규제,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경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류 경제학 안에서도 그런 반성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린 그로스나 그린 뉴딜이나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는 웰빙이라든가 행복 지표라든가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든가 비욘 GDP를 넘어서자 이런 것은 이미 주류 경제학 안에서도 다 많이 수용되고 있는 프랑스 사르코지라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스티글리츠나 아마티아 샌드를 통해서 GDP를 대체할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도 했고 이미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행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엔에서 매년 행복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GDP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 괴리라는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묵과할 수 없을 정도 이르렀기 때문에 비단 기후위기 문제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경제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 행복지표, 수원시도 참여했고 구리시도 참여했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역 행복지표 개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노력들도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경제는 순환이죠. 생산, 유통, 분배, 소비, 그다음 폐기물이 만들. 지금 글로벌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미덕이었죠. 글로벌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순환이 글로벌 차원이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를 미국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순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사실 지구가 평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평평한 저쪽 편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커피를 마실 때 아프리카의 커피 산지 케냐의 노동자들이나 원주민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걸 공급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별도로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는 순환인데 왜 순환 경제가 나오는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순환이라는 것은 생산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성, 시장이 아니라 모두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조화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생산부터 자원이 오염되고 고갈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쓰레기는 누적돼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경제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순환 경제로 나오고 순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조건 속에는 이런 이제 디지털 첨단 그 정보 통신 기술도 작용을 하는 것이죠. 뭐 제레미 리프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새로운 이 물류 통신 에너지 기술이 협력적 공유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협력적 공유 경제 안에 순환이라는 순환 경제의 핵심이 저희가 무엇을 소유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면은 그것들을 계속 내다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적게 쓰고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이 길게 가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는 유용한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고갈과 오염의 문제가 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린 뉴딜을 하게 되면 우리같이 이제 값싼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낸 수출하는 나라에는 굉장히 고율의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를 매길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중화학 업종이라는 게 다 에너지의 관점,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업구조를 조정하면 엄청난 실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치명적으로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 동력은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순환경제 선구자들은 70년대 이미 타임지에 오늘의 인물로 많이 선정이 됐고 이들은 중국의 산업화를 하면서 그 많은 토양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토양이 소실될 걸 우려해가지고 이분들이 초기부터 중국의 도시화, 생태도시화 또는 중국의 생태마을 이런 쪽에 에코빌리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구글이든 나이키든 미국의 나사든 첨단 대기업부터 아니면 도시 프랑스 파리라던가 이런 지역에도 다 이 순환경제의 원리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도입될 수 있고 도시에 도입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핀란드는 국가 경쟁력 자체를 순환경제로 이렇게 재편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정책에도 도입이 돼야 되고 지금 유럽의 그린딜에서는 이걸 특히 순환경제 핵심이 먹거리와 에너지 분야일 텐데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이라고 farm to table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농축산물의 산업 생산부터 유통, 가공, 포장, 소비까지가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해서 그것이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나 생물의 어떤 조직의 경제 활동도 그 결과물은 이 배설물과 폐기물은 다른 존재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 경제 활동의 결과물만 그건 폐기물로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aste is food라고 말하는 엄청난 사실은 철학적 깊이를 가진 논의라고 전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께서 녹색평론에 많이 소개를 하신 웬델 벨이나 웨스 잭슨 같은 분들이 말하는 경제가 그겁니다. 다년생 다작 경영이라던가 에너지 자립이라던가 이건 유럽은 그린딜을 통해서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도시가 락다운 됐지만 이후라도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게 하고 주차장을 없애서 거기를 일종의 그 로컬 팜으로 그러니까 농장으로 텃밭을 만든다던가 이런 시도들을 하고 파리 시장도 굉장히 담대하게 최근에 재선이 됐는데 예를 에어비앤비 나가라고 얘기하거나 도시 경제는 사람들이 걷고 그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이런 방식으로 활성화되는 경제라고 해서
유명한데 파리역도 순환경제 플랜을 이미 2017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나 협치라던가 아니면 공유 경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우리도 이미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LA나 뉴욕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 이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전환은 그냥 대충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담대하게 경로를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은 사실은 전환의 핵심은 경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도시의 경제는 산업이 아니라 시민의 경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도시의 기초지자체와 서울시도 시스템 바깥에, 사회 안정망 바깥에 있는 노동 시민들을 위한 소득과 일자리 대책들을 우선 배치하고 있죠. 저희들이 뭐 임계장이라던가 또는 뭐 청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상황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텐데요. 그와 함께 저희가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보다 안전한 도시, 평화롭고 안정된 일자리와 일상의 삶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이런 유무형의 인프라와 제도, 시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이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사례는 뭐 저희들이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걸 공학자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이 인문학을, 도시라는 건 도시 시민의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의 삶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도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제인 콥스도 바로 그가 말하는 도시의 회복력, 도시경제라는 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만약에 그린 뉴딜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지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돼서 많이 알려진 도넛 경제학의 그 도넛 경제 모델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가 도입을 하는데, 그 두 개의 링이라는 게 하나는 사회적 기초고 하나는 행성적 한계, 이 두 개의 링 사이에서 도시경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많은 기존에 있는 정책, 공공이 이니셔티브로 취하는 정책, 민간을 서포트해 주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 해온 어떤 협치와 주민 참여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그런 도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아쉬운 건 제가 보면 그 표현들은 다 들어있는데요. 자족성, 다양성, 연결성.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잘 안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참여와 거버넌스나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내용, 그것을 가지고 생활경제, 지역경제라는 것이 갖는 회복성과 자족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 순환 경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라는 것은 더 이상은 기업과 시장, 산업 경제만이 경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 순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순환 경제의 그 순환의 스케일, 순환 경제의 규모를 스케일 다운, 규모를 지역 수준으로 가져오는 것, 그 안에서 특히 식량, 먹거리, 에너지, 돌봄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지역의 경제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식이 순환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내 순환, 인간과 자연의 순환, 경제 순환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그런 혁신 실천 전략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전주에도 많이 오고 서울에도 오고 뭐 강연도 많이 하신 분이 로컬의 미래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이 공유와 순환의 경제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 6월 21일 날 월드 로컬라이제이션 데이라고 해서 온라인 웨비나를 했는데 몇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고요. 일본 역시 이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한국에도 여러 번 오시고, 이분은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을과 커뮤니티 경제, 지역 차원의 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위험과 재난 속에 인간 안보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한 분인데, 서울 동북사구에도 몇 번 초청해서
저희들이 많은 강연을 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논의들이 쭉 모아지는 공통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로컬이라는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 인재가 아니고 로컬 인재를 키워야 되고, 로컬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치력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생활 정치에서의 리더십이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의 순환 과정을 높이는 것이 저 임박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의 대안적 발전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한 전환을 저희가 전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의 여러 비전과 전략과 자원과 주체 정책들을 꼼꼼히 잘 점검을 해보면 각 지방 정부들이 또는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7년, 8년에 걸친 서울시정의 결과 속에서 이제 평가도 해보고 제안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은 그런 저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작년에 이런 생태도시 전환 선언을 했고, 교육청도 올해 중장기 이행 계획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도 이것을 위한 지금 4차 추경을 하면서 이행 전략들을 만들고 조직 개편도 하고, 저도 그래서 그 과정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큰 성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혁신적 단체장의 시대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시민사회의 역량보다 저는 기초자치체 차원에서 이 단체장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높고, 이분들이 근데 거의 이제 재선 3선까지 한 분들이 많은데, 이후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성과들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 리더십으로 제시될 건지,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그 키워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전환 경제 실현을 위한 서울형 그린 뉴딜을 제안하면서 그 방향은 경제 시스템의 전환이고, 그 방향,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뉴딜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은 긴급하게 구제를 해주는 릴리프가 있고, 회복하도록 버텨주게 하는 리커버리가 있고, 마지막은 리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리폼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 시스템을 바꾸되, 그 바꾸는 방향에 있어서 지역이라는 그 지역 거점들에 있어서의 회복력과 자급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려면 이것이 자치분권으로의 권한과 자원이 이양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 당위성과도 부합하는 길이고, 그것이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의 순환성을 높여주는 경로와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사구 차원에서도 그것이 마을 단위, 동 단위, 자치구 단위 또는 4개 자치구를 엮어서 인구 180만의 서울 동북사구와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규모라는 건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공공이 언제까지나 이런 순환경제나 경제를 그냥 지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람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제할 수 없는 것이 프로그램 지원은 잘하는데 사람의 투자를 하지를 못하는데, 단체장들이 다 떠나고서도 그 지역에 남은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지역 주민들의 임파워먼트가, 역량 강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3선이 대신 단체장님들 무엇을 남기고 가실 건가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저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요. 예,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서울시 전환을 위해서 좀 뭔가를 인커리지 하면서, 서울은 그래서 많은 자산이 축적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들이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보기에 충분히 믿어온 수준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만, 자,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